첫 아이를 보고 행복과 걱정스러운 감정을 느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외형만 늙었지 마음은 아직 그대로인데 나이든 체하고 살아가는 게 어색합니다. 그래도 노년의 남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말고 살기 위해 피해야 할 7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하고 싶은 말을 써주셔요. 한 줄 글이라도 제가 다 보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오랜 시간 걸어오신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며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외모와 체력은 변화하지만 마음의 따뜻함과 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에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구독자님들과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작은 습관들이 때로는 우리를 좋지 않게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습관들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여러분, 저 역시 비슷한 길을 걸어오며 느끼고 배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삶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가치와 경험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라도 경청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젊은 이웃이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건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하는 대신 그렇구나,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좀 더 알려줄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대화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저도 동네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업적을 자랑하며 현재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웃들의 표정에서 피로감을 느꼈고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모임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친구나 가족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본 바로는 이런 방법도 있었지만 내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과시하는 대신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단지 좋은 태도일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 노년 세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을 피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이를 강요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아름답고 성숙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월의 무게를 알고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우리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만 집착하는 행동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추억들은 우리 삶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만 집착하면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재와 미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젊은 시절의 성취를 떠올리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집착하여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자신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동네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항상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흥미롭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의 모습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점점 그를 피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현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고 모임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손자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대화의 폭을 넓혀줍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있었던 취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을 내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삶에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추억을 소중히 여기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취와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그것에 얽매여 현재와 미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계획에 집중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답고 성숙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과거는 소중합니다. 그 기억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하며 웃고 현재의 행복을 나누며 웃고 미래를 꿈꾸며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과거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면서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큰 지혜와 통찰력을 주지만 때때로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외모나 출신 지역, 학벌 등에 대해 고정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인간관계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동네의 새로운 이웃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와 출신 지역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대화를 나누며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자 자신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외모나 배경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다짐하였고 새로운 이웃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와 성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새로운 취미로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 선입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독서 모임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를 좁은 시야에 가두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외모 가꾸기는 건강 챙기기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외모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돌보는 것은 내적 자존감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머리를 다듬고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구독자분 중 한 분은 은퇴 후 외모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다시 외모 관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고 옷도 신경 써서 입기 시작한 그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될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며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외모와 건강을 동시에 돌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아는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운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외모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며 건강과 외모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그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었고 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내면이 건강하면 외모도 자연스럽게 빛나게 됩니다. 외모와 내면을 함께 돌보는 것이 아름답고 성숙한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건강을 통해 외적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외적 아름다움을 통해 내면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듭니다.
둘째, 외모 관리는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외모 관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외모를 관리하고 건강을 돌보며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외모를 돌보며 자신을 아끼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에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며 나름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나이가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진정한 존경은 강요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존경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손자나 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태도는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구독자님은 늘 자신의 나이와 지위를 내세우며 가족들에게 존경을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가족들에게 배려와 겸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나이를 내세우지 않고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그의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너희는 아직 몰라 라고 무시하는 대신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대단하구나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은 항상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그의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아왔지만 나이나 지위만으로 존경을 받으려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존경을 받는 길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불평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불평만 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빠져 있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항상 불평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날씨 때문에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을 탓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의 마음이 쌓여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 예를 들어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감사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의 삶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들을 즐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불평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겪은 작은 불편함보다는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불평만 하는 습관은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불평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자녀나 후배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배움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자녀나 후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 자녀나 후배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들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후배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도록 지켜보며 필요할 때 적절한 조언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녀나 후배의 자율성과 자신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또한 지나친 간섭은 자녀나 후배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간섭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였습니다. 자녀의 진로 선택, 결혼 생활, 심지어는 자녀 양육 방식까지 간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도 부모의 조언을 따랐지만 점점 불만이 쌓여 결국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며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자녀나 후배에게 조언을 주되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자녀가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필요한 때에만 조언을 주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나 곁에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고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찾아갔으며 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돈독해졌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조언과 간섭의 차이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 조언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간섭은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언자가 되어 자녀나 후배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나 후배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과 자신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후배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도록 지켜보며 필요할 때 적절한 조언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자녀나 후배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며 때로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자녀나 후배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르익어가는 황혼의 시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따뜻한 평안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가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